우리가 왜 못 알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든지 알수록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우탕. 기쁘게 시작하면 뭐해. 벌써 지금 한 해 절반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새해 됐다고 막 축하합니다, 막 기쁜 한 해가 됩시다 했던 게 엊그제인데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어른들이 이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10대는 시속 10km의 속도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시속 30km의 속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인가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180 지금. 너무 야속합니다. 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쓰는 게 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하루가 빨리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오늘 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행복한 하루였어, 좋은 하루였어, 뭐 집에만 있었더라도 오늘 덕분에 푹 쉴 수 있었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더 알찬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알찬 지식 쌓아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블록체인이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블록체인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초창기부터 블록체인이란 말은 제가 한 187번째로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퀴즈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예. 비트코인이 제일 그나마 익숙하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난리야. 막 나 가는 데마다 뭐 비트코인 때문에 얼마 벌었네 이러면서. 맞아요. 비트코인 비트 주세요.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가상화폐로 불리기도 하는 비트코인은 계좌를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지갑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약 30자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답 진폐증. 진폐증 뭐야? 진폐증이 가장 긴 스펠링의 단어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 아니겠죠. 정답! 아니요.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의 비영어권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한 결과 1위는 mother, 3위는 smile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2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한번 가보자. 아니겠지만 love? 아닙니다. mother와 smile. 데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그리고 스카이. 클라우드. 자연 쪽인가요? 수상 명사인가요? 타임? 아닙니다. 지금 이 안에 있나요? 지금 우리 안에 있나요? 이 스튜디오 안에? 있어요? 뭘까? think. think.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도전 좀 두들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 Genius? Handsome? Fat.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때? 되게 짠해? 아니면 뭐 있어? 뭐야? 하드. 열심히 한다. 그런 거요? 파이팅. 고독하다? 정말 아름다운 단어. 열심히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굉장히. 패션. 정답입니다. 열정. 마더 러브스만 이렇게 가지 뭐 꼭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혜윤이 선생님이에요? 비영어권 국가들이 약간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2위쯤에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좀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패션 이렇게. 나는 설마 우리가 열정일까 싶었다. 우리 열정적인가 봐. 저 열정 있죠? 예스.
크립토키티는 뭐예요? 또 키티 새로운 버전이에요? 크립토키티. 한번 가봅시다. 궁금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게임을 대표하는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으로 고양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교배시키고 가상화폐를 통해 사고 팔기가 다 가능한데요. 크립토키티만의 기술을 통해 랜덤으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거래되는 고양이 캐릭터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한 것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애니멀.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라고 하고 갈치의 새끼는 풀치, 고등어의 새끼는 고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잉어는 발강이, 전어는 전어사리, 청어는 굴뚝청어라고 하여 물고기 이름과 새끼 이름을 구분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오리 새끼를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내가 옛날에 냈던 퀴즈 같은데. 이게 자주 나오는 퀴즈야, 이게. 혹시 이렇게 유치할 수가? 아싸? 정답 아싸가오리. 아싸 가오리. 혹시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거는 우리가 완전 못해. 네, 이거 찬스 가야 돼. 최선 풀겠습니다. 찬스 가야 돼. 이거는 네. 한번 돌려볼게. 네.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힌트. 와우. 이구동성 힌트 가볼까? 이구동성 힌트 오랜만에 갈게요. 오케이. 세 글자. 오케이. 그러면 좌우 방어만 잘하면 돼. 자. 가운데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갈자매 미.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간자미. 정답입니다. 간자미. 간재미 무침. 간재미 무침. 이게 가오리 새끼구나, 간재미가. 채굴 가보겠습니다. 채굴. 오케이, 채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직접 채굴기를 설치하여 채굴하거나 전문 채굴 대행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죠. 원래 채굴은 땅속의 광물을 캐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백설공주에 나왔던 일곱 난쟁이의 직업이 광부였는데요. 그래서 동화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채굴에서 동화. 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당시 미국 경제를 풍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인데요. 작품 속에서 도로시는 서민을, 허수아비는 농민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무엇을 나타낸 것이었을까요? 정답 자본가. 아닙니다. 서민, 농민? 정답 이동국? 이동국? 라이언킹 이동국? 이게 약간 조금씩 나사 빠진 캐릭터들이었죠. 양철 로봇도 뭐하고 사자도 어디가 아픈 사자였나 채식주의자 사자였나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이거는 패러디물을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사자. 자원봉사자? 그냥 미국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겠다. 돼요. 정답 대통령. 정치인. 정답입니다. 오, 진짜 굿. 이거 진짜 영감이다, 영감. 영감이 딱 들어맞았다. 겁쟁이 사자는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풍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민과 도시 근로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에서 등장한 인물로 작가 바움은 브라이언의 열렬한 팬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동화를 써서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오즈마법사가 되게 깊은 내포한 게 많네요. 오늘 문제 어려운데요. 지금 속 시원하게 푼 게 아직 없어요. 네. 주제 전문가 가야죠. 예. 블록체인 전문가 가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도 김밥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에 대한 강의 주제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돈 탭스콧은 19세기에 자동차가, 20세기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기관과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정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역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알리바바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던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리바바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힌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스는 쓰라고 있는 법. 놀리지 말자. 제가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쓱! 뭐야? 뭐야? 찰나 찬스가 뭐지? 아, 나 눈 진짜 안 좋거든. 하나, 둘, 셋. 우동? 아니, 이 얇은 글씨로 쓰는 것도 바뀌었어요, 다시? 크기는 크게 좀 쓰셨는데 얇은 걸로 쓰였어. 맞아요. 죄송합니다. 앵글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사실 제가 좀 힌트는 얻었습니다. 중국 하면 유명한 것. 중국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을 형성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요게 있잖아요. 짝퉁. 가짜 제품의 유통. 정답입니다. 모르셨죠? 저희 처음에 다 봐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 그러면서. 맞아요. 더블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외쳐볼게요. 대결 진이와 훈이.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의 계약서나 부동산 거래, 병원 환자의 진료 기록서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라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그래서 화폐에 관련된 문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원시 화폐로 아즈텍족인 멕시코 원주민은 옥수수를 사용했다. 하나, 둘, 셋. 맞을 것 같아. 아이고. 정답 X입니다. 뭐예요? 사탕수수예요? 코코아. 코코아. 이게 약간 X가 주로 많다? 뭔가 어떤 딱 정답이 있으면 거기서 단어 하나를 바꿔서 X 넣는 경우가 많네. 두 번째 문제도 X입니다, 분명. 이런 거 나 재밌네요. 미리 선언합니다. X. 문제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오케이, X입니다. 영어로 요금을 뜻하는 단어 P는 고대 영어로 가축을 뜻하는 페오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 둘, 셋. 맞지. 정답 O입니다. 이런 건 O야. 네.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딱 콕 집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꾸기가 힘들거든. 네네. 최초의 신용카드는 비자에서 선보였다. 이런 게 X야. X. 마스터야. 정답 X입니다. 마스터죠, 마스터. 거봐. 나 퀴즈 마스터입니다. 우리나라의 50원짜리 동전의 벼 이삭은 10월 26일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여 통일벼로 그려져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X. 통일비 아니야. 정답 X입니다. 통일비 아니죠?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서 문제 뒤에서 계속 읽는데 16. 미국 동전 중 5센트는 니켈이라고 불리는데요. 동전 속에 니켈이라는 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너 어렵다. X 같아. 정답 O입니다. 아우, 또 니켈을 넣었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전놀이용 세탁기, 우리에겐 소맥 제조기, 핑크 가전놀이. 이게 뭐야? 움직이는 가전놀이? 배수가 돼요. 여기다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네. 소맥을 만들어 먹는 게 요새 유행이라. 건전지가 안 들어있다, 근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던지 넣고 윙윙윙윙 해서. 재밌겠네. 너 혼자서 그 술 먹방 같은 거 할 때 이거 하면은.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종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분 오늘 뭐 주제 보고 혹시 떼돈 버는 강의 아닌가 하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제 그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공부하면 제가 이것 좀 만질 수 있습니까? 그거였는데. 사실 요즘 본의 아니게 네. 블록체인이라는 건 관련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 또는 청소년들까지도 다 이 용어를 알 정도로 맞아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블록체인 두 분은 어떤 것 때문에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뭐와 결부돼서? 결국엔 비트코인. 맞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전자화폐. 때문이에요. 이 가상화폐가 요즘 워낙 뜨거우면서 블록체인을 뭐 가상화폐 때문에 뭐 그냥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인류에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기술은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상위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블록체인 일단 이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블록체인은 뭐냐면요. 분산 원장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느낌일 것 같으세요? 분산 원장. 그 약간 산부인과 원장님? 군만 산부인과 원장님, 분산 원장? 아, 이게 분산은 말 그대로 분산시키다 할 때 분산이고 네. 원장은 모르겠어요, 잘. 네. 일종의 장부 같은 거예요. 아. 장부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종의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우리 모두 하나의 블록 어떤 상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어떤 메모 종이가 있는데 그 메모 종이 안에는 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여기에 전부 다 그 기록들이 저장되는 그런 메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이런 블록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고 B가 C에게 다시 돈을 보냈다. 그때마다 여기에다가 쪽지가 저장되는 거죠. 그거를 그 블록들을 모두 동일한 블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걸 다 체인으로 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돈 보낸 거를 위조해서 안 보냈다거나 더 많이 보냈다거나 이렇게 변형을 하려면 이 블록 하나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줄줄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거 하나를 떼려면 앞에 있는 체인, 뒤에 있는 난리 체인을 나죠. 다 줄에서 빼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거나 예.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록들을 체인에 다 연결했었을 때 위 변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낸 거죠. 약간 감이 오시나요? 네, 네. 네, 정말입니까? 네, 이게 네, 쉬운 개념은 아닌데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부터는 힘들겠죠, 이제. 네. 예. 자, 그래서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비트코인과 결부돼서 개발을 딱 하고 났더니만 세상에 이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메가 기업들, 이 메가 기업들이 바로 저거구나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정말 관심들이 많아요. 예전에 사용해왔던 인터넷 뱅킹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주거래 은행이 3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H은행에서 뭔가 송금을 하려고 하면 거기 로그인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받아서 또 했다가 다시 K은행 거 쓰려면 또 다시 로그아웃하고 여기 또 로그인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내 계좌들인데 하나의 인터넷 뱅킹에 모든 은행의 계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가장 편한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못 누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 다 받아야 됐고. 자, 그런데 몇 해 전에 한 은행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몇 개 은행만 합쳐가지고 우리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합치자. 네, 통합하고 나머지 은행은 그래서 우리 제끼자. 이렇게 해서 한 은행이 찾아온 겁니다. 오픈 뱅킹. 그렇죠. 지금은 그걸 하고 있지만 예. 나머지 두 은행을 찾아와서 우리 오픈 뱅킹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은 우리 제낍시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두 은행이 이 제안을 했던 은행에게 당연히 제일 먼저 할 질문이 뭐겠어요? 그 인터넷 뱅킹 데이터베이스, 거래한 거에 대한 그 DB를 누가 모아서 나눠줄 겁니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래가 있었을 때 그걸 어느 은행의 서버에서 그걸 저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서버에서 저장한 다음에 다른 회사 서버들로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나머지 두 은행, 제안받은 두 은행은 걱정이 되는 거죠. 갑자기 저 은행이 뭔가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서버에서 나가는 인터넷 뱅킹 정보를 확 하루에 차단해 버린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세기에는 인터넷 분야에서 서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바로 그 이슈 때문에 과거에는 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나머지 두 은행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 뱅킹 서비스 통합하시죠?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는 누가 모을까요? 라고 하면 대답을 뭐로 하면 돼요? 블록체인이요. 블록체인을 하시죠? 그러면 어떤 금융거래가 일어나자마자 세 개의 은행의 동시에 서버에 그 정보가 저장되거든요. 바로 그러니 블록체인은 큰 회사들 간의 이합 집산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약간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계약서라든가 어떤 표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얘기죠. 내가 오늘 했잖아. 내가 오늘 좋아. 이뤄냈잖아, 블록체인. 밥값했어. 네, 대부분의 광고 회사들은요, 고객이 어디에 있고 그 어디에 있는 고객이 무엇을 쳐다보는지만 알면 광고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맞아요. 그잖아요. 5개 광고 어디에는 뭘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어느 앱이나 어느 사이트를 볼 때 거기에 어떤 광고를 올릴지 다 아니까요. 그런데 이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네. 딱 2개 회사의 데이터만 합치면 돼요. 하나가 뭐예요? 카드 회사. 오, 맞아요.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 회사랑 또 지도, 그 네이버 내비게이션? 아니 그 SNS.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이죠. 아. 내가 오늘 또 두 개 했잖아. 그래서 신용카드는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돈을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동선이 있고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뭘지는 바로 우리 트래픽 스마트폰에서 뭘 검색해봤고 주로 어떤 앱이 있고 그렇네. 이 두 개만 알면 그 사람의 민낯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합쳐지면 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알아낼 수 있는 파워풀한 정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카드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동통신사 대표고. 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봅시다. 데이터를 주시죠. 아, 당신이 먼저 주세요. 아, 제가 드릴 테니까 먼저 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럴 때 블록체인 방식으로 동시에 넣어놓읍시다. 아. 하면 딱딱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깔끔하네, 이제? 깔끔하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기술이 생겼으면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가 커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결부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비트코인 말고 이상한 가상화폐들도 많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금융 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기술을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광고 효율을 높인다든지 사람들의 필요한 정보를 주는 형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예요. 해외의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좁은 땅에 모여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한참 차 타고 가야 집 하나 나오고 한참 차 타고 가야 집 하나 나오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동네 면사무소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제공하려고 SOC 하는 같은 거예요.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여기 이사 왔어요.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네. 이런 걸 다 챙기기 위해서 다 동네마다 우리 면사무소니 읍사무소니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읍사무소를 하나 놓는다? 아,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그 읍사무소를 자주 찾아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 그쵸. 거예요. 그러니 이 공무원들 그 몇 번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에 5명, 6명 놓는 게 너무 많은 세금이 지출이 되니 낭비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두지 말고 누군가가 어디에서 어디로 주소지가 옮겨졌대.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한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장부, 일종의 등기부 등본 장부에 변경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그 동네 공무원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뭐 투표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투표도 가능하고요. 와, 이게 그럼 앞으로는 웬만한 분야에서 다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그러면 아무튼 기업들한테는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편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허들이에요. 첫 네. 번째는 블록체인 관련한 전문 기술자
그것들을 이해하고 구현해 줄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뭔가 경력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면 바로 억대 연봉부터 시작을 해요. 초봉. 네. 그래서 무슨 뭐 나름대로 뭐뭐한 공대 나와서 이런 일에 좀 프로젝트 참여해봤습니다 하면 지금 못 들어가서 날릴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만큼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부족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지. 그다음에 무슨 맛집 관련해서 뭐 할 때 활용해야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냄새 DB만 모으는 데가 있어요. 와. 우와. 미래 사회에서 또 일어날 게 뭡니까? VR, 메타버스, 증강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증강현실이 체험으로 많이 와닿지 않았던 이유들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 타면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재미가 있어요. 우와 하면서. 근데 롤러코스터 타는 VR을 보면 그 정도 재미는 없어요. 왜? 롤러코스터 탈 때는 실제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확 날리고 그쵸. 이 느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눈만 그냥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냥 내가 앉아있는 느낌이 질감이 똑같은데 그런 향기, 촉감 이런 DB까지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우와. 진짜 그곳에 와 있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누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한국은 내가 모아놨어. 야, 미국은 네가 모아놨다고? 네 거랑 내 거 한꺼번에 걔한테 줄게. 그럼 너랑 나랑 제휴하자. 야, 네가 내 데이터만 가져갈지 어떻게 알고? 그럼 또 뭐? 블록체인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거대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안정감, 또 연봉,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게 있죠. 네. 그런데 항상 뭐예요? 우리 그런 회사 취업하기 전에. 정작 읽는 책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 뭐 누구 자서전, 창업, 내가 사장이 돼야지 이런 꿈 꾸잖아요. 그거를 자소서에 쓰고 취업하죠. 아주 특이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작은 회사가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큰 회사 같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블록체인이죠. 그러니 이 작은 회사들이 서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들 다 합치자. 그러면 갑자기 네이버와 같은 엄청난 DB를 그렇네. 아주 삽시간에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와.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요, 거대 공룡에게 스타트업들이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회로 만든 거죠. 좋습니다. 비트코인에만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변인들에게만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블록체인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오늘 많이 알게 됐네요. 근데 두 분은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해서 실망하는 표정들이. 약간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좋았던 게 예. 그런 코인 얘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하는 게 찐이거든요. 다 먹으면 제가 먹을 게 줄어듭니다. 아무튼 블록체인의 그 원리 그리고 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세상 뉴스 보는 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어려운 내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박정우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개들과 함께하는 알찬 시간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더 재밌는 퀴즈,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두개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